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7명이 늘었습니다. 원주에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2명과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1명, 확진자의 가족 1명 등 4명이 추가됐고 춘천에서 2명, 속초에서 1명이 늘어 도내에서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원주와 횡성, 춘천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78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377명입니다. 횡성군의 예방접종률이 35%를 돌파해 집단 면역의 분기점인 70%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횡성군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전 군민의 35.5%인 16,700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전국 평균 24%보다 10%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은 25건이며 중증 이상 반응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률은 97.7%로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연기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으며 2차 접종도 7월 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 주 사무소의 강릉 설치 결정을 반대하는 평창 군민들의 단체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대관령 메달플라자에서 조직위 주 사무소 평창 설치와 개폐회식 평창돔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관령 번영회가 시작한 철야 농성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평창에서 계획 중인 설상 종목 경기를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평창에서는 지난달부터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 강릉 설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집회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월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오늘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매립장의 환경 영향평가 통과를 막아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제천 간디학교 고등학생 20여 명은 제천의 취수원인 장곡 취수장이 매립장 건립 예정지와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성에 1톤 미만의 화물 전기차 개발 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횡성 묵계리에 2023년까지 구축될 이 센터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214억 원이 투입되고 시작차와 관련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 설비가 갖춰집니다. 우천의 초소형 화물 전기차가 양산체제에 들어간 데 이어 묵계리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화물 전기차 개발지원센터까지 들어서면 횡성은 초소형 전기차 연구와 생산을 주도하는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이와 더불어 횡성 묵계리의 관련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첨단 교통체계 등 미래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위험수당을 포함한 적정 임금 지급과 인력 확충,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오늘 원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위험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태창운수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소속 버스 기사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태창운수지회는 이달 들어 직원들에게 급여 100만 원만 입금되는 등 작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정관리인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직원별로 많게는 2천만 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창운수는 시내버스 운영권을 둘러싸고 대도 여객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봄에 내린 많은 비에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77곳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60%를 넘지 못했던 평년 수준의 1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와 춘천 등 영서 지역은 평년 대비 150%를 웃돌고 있고 영동 지역은 110%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올해 농업용수는 충분하지만 풍수해와 병충해 발생 위험은 높아졌다며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망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60일간 강원도 건설 현장을 모두 점검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로 11명이 숨졌고 건설기계 충돌과 추락에 따른 사망 사고가 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건설 현장은 691곳으로 민간 전문가와 건설 발주기관, 건설 감리단과 함께 건축과 도로, 하천 등 3개 분야로 나눠 9개 반 40명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부족해 10명 중 4명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29곳으로 전체 999개 보육시설 가운데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만 1세 이상 영유아 대부분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운데 39.4%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0.7%, 사회복지법인 14.3%, 가정보육 13.2%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